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합격 프로젝트의 황선욱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볼 내용은 차트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약 2문제 정도가 차트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2문제가 어떤 유형들로 출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우선 차트라는 것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엑셀은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입력되어 있는 숫자 데이터들을 구분하기가 힘든데, 즉 분석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분석 자체를 그래프 형태로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프 형태로 해주다 보니까 어느 건 작고 어느 건 크고 작고 한 것을 비교 분석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트의 특징을 보면 차트를 이용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간결하게 뭐 할 수 있다? 요약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어느 하나의 관경 테이블의 이런 표 자체에 수치로 데이터, 즉 문자가 아닌 수치 데이터로 되어 있는,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원본 자체가 그래야지만 이러한 차트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 5, 15, 7, 9,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뭘 그릴 수 있다? 이런 차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워크시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가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뭐 된다? 변경된다. 여긴 별판 하나 좀 쳐놓고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숫자로 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차트를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하고 차트는 뭐 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링크되어 있는 거죠? 즉,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도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의 모양도 어떻게 된다? 바뀌고 2차원의 3차원으로도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본이 바뀌면 차트도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자열 데이터랑 원본 데이터 보면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숫자 데이터만 할 수 있다. 왜? 숫자 데이터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해를 돕거나 상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변화나 데이터의 추세 등을 표현을 한다. 이게 바로 뭐다? 차트에 대한 주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신 바로 이 화면이 차트 화면인데 보세요. 차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원본은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됐죠? 이건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차트를 그렸다면, 자, 여러분 보시지 모르겠지만 2007년 1학기 성적표, 요 부분이 바로 뭐다? 차트의 제목이다. 자,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제 나오면 이거는 차트의 제목이다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시험제 나옵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 역시 알아두실 내용은 이러한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아래 방향을 무슨 축이라 하냐면 X축이라고 하고요. 왼쪽 방향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죠. 김수미, 이발수, 김은경, 이민수, 김창식.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X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X축, 즉 무슨 축? 항목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X축에는 이러한 이름들이다. 맞죠? 그렇죠? Y축이 아닙니다. X축. 당연히 이러한 이름들이 X축이기 때문에 이름들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하나의 제목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X축의 뭐다?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X축의 제목이다. 그러니까 얘는 X축 제목이지 Y축 제목이 아닌 겁니다. 왜 항목이라고 하냐면 하나의 항목들이지 않습니까?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0부터 시작을 해서 120까지 있죠. 자, 0부터 120까지 왼쪽을 우리가 Y축이라고 합니다. Y축, 즉 숫자로 되어 있는 갑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갑축.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점수라는 단어도, 이 단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Y축, 즉 갑축에 대한 제목이다. 시험지에 나오면 분명히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가 X축, 왼쪽이 Y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자, 안쪽에 좀 넘어가세요. 요 회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회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하냐면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얘를 뭐라고 한다? 안쪽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네모칸 이 회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말고 이 하얀색 부분이 있죠. 밖에. 이 하얀색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은 그래서 차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영역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차트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역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얘는 그림 영역, 얘는 차트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이 뭐고 자주색이 뭐고 노란색이 뭔지 요 선이 뭔지를 나타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라는 단어 아시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범례라고 하는 겁니다. 범례. 그 다음에, 자, 데이터 계열 부분이 바로 요 막대를 나타내는 게 하나하나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은 국어 계열, 자주색은 영어 계열, 노란색은 수학 계열, 이렇게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하나하나 계열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길게 선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 점점 얘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수가 높아지고 있죠. 즉, 추세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추세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추세선입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추세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요 차트의 구성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기본적으로 맨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차트에도 많이 표시하진 않지만, 혹시 몰라도 표시해놨는데요. 얘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지금 원본 데이터예요, 얘가. 아시겠죠? 이러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돼 있죠. 레이블이 먼저 레이블 이름표죠. 값 이름이 돼 있는데 이 막대가 80이고 이 막대가 45고 이 막대가 67이다. 이러한 것들을 나타냈는데 얘는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이름표. 즉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무슨 레이블을 표시했냐? 값을 표시했어요. 값. 숫자 값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이해 부분에 보면 자, 차트의 작성 부분인데 차트로 만들 데이터를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하세요. 자,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 원본 데이터를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각 필드의 이름을 포함하여 선택을 하고요. 필드 이름을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이 쭉 있겠죠. 그러면 이 필드명을 어떻게 된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서로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할 때는 무슨 키를? 컨트롤 키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꼭 알아두세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서로 붙어 있는 걸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끌거나 아니면 뭐다? 시프트 키를 누릅니다. 여기 왜 제가 시프트 키를 써놓지 않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시프트 키를 누르지 않고 마우스를 끌어서 잡기 때문에 여기 시프트를 안 넣어놨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잡을 때는 예를 들어 국어를 잡고 영어 안 잡고 수학을 잡을 때는 국어하고 수학만 잡을 때는 뭘 눌러라? 컨트롤 키를 눌러라 라는 겁니다. 자, 차트 범위를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차트 마우스 2단계에서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얘가 정석이에요. 2단계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잡는 겁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F11키를 누르면 기본 차트, 새로운 기본 시트에 자동으로 기본 차트라는 것은 2차원 세로 막대 차트입니다. 만들어진다. 시험지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요. F11키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2차원 가로막대 차트를 만들 수 있다. 맞아요? 틀리죠? 기본이 가로막대가 아니라 기본 차트라는 것은 2차원 세로막대. 2차원 세로막대. 즉 어디냐면 여러분 보고 계신 요거 있죠. 요게 2차원 세로막대 기본 차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키를 누르면 F11키를 누르면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 차트의 마법사의 4단계입니다. 이것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1단계는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하고 4단계 뭐 하는지는 이것 좀 여러분들이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암기를 해두세요. 암기를 해두고 그래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실습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 화면에서 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필드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써놓고 아래 필드명들 쭉 입력하세요. 숫자 데이터 쭉 입력한 다음에 어느 데이터 입력하느냐? 여기 숫자 있죠? 요 쭉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1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 차트의 종류 선택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차트의 뭐 선택이라고요? 종류 선택입니다. 2단계는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차트를 그리기 전에 범위를 잡고 하면 2단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차트를 그리기 전에 먼저 그냥 여러분들이 원본 데이터를 잡았다면 2단계 크기를 할 게 없죠. 근데 이거 말고 또 계열의 옵션을 또 설정할 수 있어요. 행방향인지 열방향인지. 기준 자체가 행으로 되어 있는지 열로 되어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인 옵션, 서식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제목, 추, 눈금선, 범례,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레이블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3단계. 마지막 4단계는 차트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차트의 삽입안의 위치를 지정하는 게 뭐다? 4단계다. 어디와 어디 위치를 지정하냐면 새로운 시트로, 즉 현재의 시트 말고 새로운 시트로 또는 워크리스트의 삽입. 그 삽입,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시트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시트를 열어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원본 시트, 워크리스트의 삽입이라는 것은 기존의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 아래나 오른쪽에 삽입하는 게 바로 기존에 있는 거에 삽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의 종류 시험도 충분히 추천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아두자면 다음 중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한다, 어떠한 차트를 그리려고 한다, 막 내용이 나와요. 다음 중 어떠한 차트를 그리는 게 가장 적당합니까? 또는 다음 데이터를 갖고 그릴 수 없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세로 막대 차트는 언제 하는 건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세로 막대 차트는 이럴 때 하는 거고 가로 막대는 이럴 때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세로 막대 차트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차트인데 일정 기간 동안에 데이터의 변화 정도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항목 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항목 간의 값 크기를 뭐 할 때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값을 비교할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세로 막대 차트다라는 겁니다. 2차원과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도 있고 누적형과 비누적형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세로막대, 3차원 세로막대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자, 가로막대 차트라는 것은 세로막대 차트와 상당히 비슷한데 생긴 것만 좀 틀려요. 가로막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 항목의 크기 비교에 강조하며 크기 비교하는 거 똑같죠. 여기요. 그리고 가축과 항목축 간의 위치가 서로 바꿔 작성한다. 그렇죠? 원래 세로막대랑은 틀리게 바꿔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누적형, 비누적형으로 구분되고 똑같죠? 구분되고 세로막대 차트와 같이 3차원 차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굉장히 비슷해요. 위치만 바뀌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꺾은 선형 차트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 변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 시험에 나옵니다. 일정한 기간, 한 달 동안의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게 꺾은 선형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엑셀에서. 그리고 원형 차트라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얘가 아마 제일 잘 나올 거예요. 원형 차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 모양으로 돼 있어서 뭐 찬반이라든지 찬성, 반대, 기타 의견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그럴 때 많이 쓰는 건데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며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그렇죠? 데이터의 계열에 반드시 하나만 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우리가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20%가 흡연을 하고 50%가 흡연하지 않고 나머지는
기타 의견이다.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흡연율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데이터 계열 항목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흡연율과 음주율을 같이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흡연율과 음주율을 같이 조사해서 이렇게 같이 또 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데이터 계열이 몇 개? 하나 있는 거야 됩니다. 자, 데이터 계열 요소 중에 하나만 선택한 후에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여서, 드래그라는 건 끌기죠. 끌게 하여서 조각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대화 상자에 옵션 탭에서 첫 번째 조각의 시작 각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각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원형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분산 차트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험들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중요한 것 좀 찍어드릴게요. 자, 분산 차트라는 것은 그래도 나온 적은 있긴 해요. 자, 각 항목 간의 값을 중심으로 표시하여 데이터의 값들에 관한 관계를 보여주는 주로 여기가 나옵니다. 과학 데이터의 작성에 주로 사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그건 분산적 차트다. 분산형 차트라 이해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의 불규칙적인 간격이나 묶음을 표시할 때, 여러 데이터 계열 간의 관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축과 Y축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역형 차트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표시한다. 굉장히 비슷하죠. 역시 이것도 추세를 표시하는 거예요. 추세, 시간 변화에 따라서. 자, 데이터 계열값의 합계를 표시하여 전체 값에 대한 각각의 관계를 표시하여 3차원으로도 얼마든지 영역형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도너형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좀 칠까요? 도너형이라는 것은 원형 차트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형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계열을 몇 개만 하나만 표시할 수 있는데 도너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너형 안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비교하고 또 안쪽은 또 안쪽 나름대로 또 값을 비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도너형이다라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다. 똑같죠? 전체 항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해 나타내는 건 똑같죠, 원형이랑. 그런데 원형 차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다중 계열을 가질 수 있다. 자, 여기는 몇 개? 하나의 계열만 표시할 수 있다. 자, 도너형은 몇 개? 여러 개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 차이점이죠. 3차원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고요. 2차원으로만 할 수 있고. 맨 바깥쪽에 도넛만 분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3차원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 원형은 얼마든지 3차원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사형 차트라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어떤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3차원 차트는 작성할 수 없으며 각 계열마다 색으로 채울 수도 있는 게 방사형 차트입니다. 표면형 차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내용인데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의 집합의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고 표면형 차트는 데이터 계열이 두 개 이상일 때만 작성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표면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계열만 있을 때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데이터 계열이 하나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원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거는 표면형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만? 두 개 이상일 때만 작성할 수 있다. 자, 거품형 차트라는 것은 각 계열 간의 항목을 비교할 때 사용하며 데이터 요소당 적어도 두 개의 값이 필요한 거. 이게 바로 뭐다? 거품형 차트라는 겁니다. 주식형 차트라는 것은 주식 가격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냥 주식과 관련된 건 무조건 주식형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혼합형 차트 시험제 없이 이거 잘 나옵니다. 혼합형 차트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차트를 혼합시킨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세로막대 차트에다가 이렇게 꺾은 선형 차트를 또 추가할 수 있죠. 혼합된 거잖아요. 그죠? 이건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갖는 차트에서 특정 데이터 계열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경우고요. 자, 2차원 차트에서만 혼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이며 표면형, 거품형, 주식형 차트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혼합할 수 있고 그걸 원칙으로 한데 근데 표면형과 거품형과 주식형 차트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내용이죠. 3차원 차트의 경우에는 막대 차트, 원통, 원뿔, 피라미드 상호 간에 혼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혼합형 차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3차원 경우에는 어느 거요? 막대, 원통, 원뿔, 피라미드는 상호 간에 혼합할 수 있다. 차트의 종류에 먼저 사용자 정의 종류의 혼합형 위에서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이 혼합형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용자 정의 종류의 혼합형을 보면 차트 자바법사 1단계에서 표준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종류 탭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작성된 차트에서 다른 차트 모양으로 나타낼 계열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고요. 혼합형 차트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여 여러 다른 종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뭐 할 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혼합형입니다. 자, 이중축 혼합형 차트라는 것은 주로 서로 다른 데이터 계열에 관해 값 범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대가 있는 이 계열은 왼쪽으로 가는데 단위가 10단위예요. 그런데 꺾은 선형이 이렇게 있죠? 꺾은 선형이 있는데 이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건 단위가 1000단위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 계열하고, 그러니까 요 막대 계열하고 이 꺾은 선형 계열하고 같이 쓰게 되면 10단위하고 1000단위이기 때문에 너무 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는 왼쪽으로, 꺾은 선형은 오른쪽으로 비교해라 라고 할 때 쓰는 게 뭐다? 이중축 혼합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서식 변경하는 방법인데 5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 자, 구성 요소를 선택한 후에 서식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숫자 1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모음에서 차트 서식 모양이 있습니다. 서식 모양 아이콘. 그러니까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구 모음 자체를. 마우스로 올려보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 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성 요소를 마우스로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해도 돼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거 아니니까요. 자, 구성 요소를 선택한 후에 바로 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바로 여러분 보이는 이 내용이 차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차트의 구성 요소. 그 다음 이 손 모양이 뭐예요? 손 모양이 구성 요소 서식. 그 다음에 요 모양 보이시죠? 이게 바로 차트의 종류.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얘가 범례가 되겠죠? 모양이 딱 봐도 범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얘는 행, 얘는 열, 얘는 텍스트 아래로 회전, 텍스트 위로 회전.
아시겠죠? 이 모양이 뭐다라는 거 한 번씩 눈에 그냥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의 구성 요소 서식에는 우선 무늬, 글꼴, 속성이 있는데 무늬라는 것은 차트 전체의 테두리에 대한 어떤 서식과 그림자, 모서리, 둥글게 등을 설정하는 거고요. 자, 무늬라는 것은 차트 영역 배경에 대한 색과 효과를 설정하는 거고 글꼴이라는 것은 차트에 있는 전체 텍스트에 적용될 어떤 글꼴 스타일, 크기, 밑줄, 색, 효과 등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동 크기 조정을 체크하면 차트 크기에 따라서 글꼴 크기가 함께 조절이 되겠죠. 속성이라는 것은 차트의 위치라든지 크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여부를 설정하는 게 속성이에요. 차트의 인쇄 여부와 차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잠금을 지정하는 게 속성 역할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깊게 알아두지 마세요. 자, 데이터 계열에는 무늬, 축, Y 오차 막대,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계열 순서, 옵션 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이 실습해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차트를 편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습을 한번 해보셔서 데이터 무늬 탭에는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무늬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축에서는 여러 가지 축 탭 있죠. 그거 설정할 수 있고, 오차 막대 설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한 번씩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건 나와요.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추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원본 데이터 색깔선을 사용하는 거,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주메뉴 차트에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원본 데이터 메뉴를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 메뉴 사용할 때 주메뉴 차트에 데이터 추가를 클릭해서 데이터 추가 대상들을 표시가 되면 새로운 데이터 범위를 차트에 뭐 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본 데이터의 색깔선 사용하는 것은 차트를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색깔선을 마우스로 끌어서 차트에 새로운 범위를 추가하여 삭제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원본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차트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 바로 마우스의 이용과 비슷한 건데, 새로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로 차트를 어떻게 한다? 끌어놓으면 추가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원본 차트가 있고 오른쪽에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원본 데이터 일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해서 끌고 오세요. 차트 쪽으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엑셀에서 추가되는 데이터 범위를 자동으로 적용될 수 없을 때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차트의 편집을 보면 차트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 한 번씩 모양을 변경해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추세선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계열을 이용한 혼합 차트라든지 3차원 보기, 그리고 원형 차트에서의 계열 분리, 이런 것들은 요것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요 두 개 정도는. 자, 추세선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냐면 차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차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차트들에 대해서 변화 추세 있죠? 이걸 나타내는 게 뭐다? 바로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추세선. 자, 추세선은 데이터 변화 과정을 이용해서 미리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추세를 차트에 표시하여 예측 문제를 분석하는 거다. 추세선을 표시할 때 데이터 계열을 선택한 후에 차트 메뉴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추세선 추가를 사용해서 표시한다.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차트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다음 중 추세선이라는 건 뭔지 알았는데 추세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트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외워두세요. 이거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거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형. 자, 원형이 어떻게 추세선을 사용할 거예요? 못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3차원 역시 못 사용합니다. 방사형, 원형, 도넛형, 표면형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형 차트에서의 계열 분리하는 방법은 원형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계열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얘 선택되고 얘 선택되고 얘 선택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선택을 하고 또 한 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또 한 번 클릭하세요. 그럼 뭐만 선택돼요? 얘만 선택돼요. 얘만 선택된다는 거예요. 얘만 선택됐을 때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끌고 나오면 얘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형 차트에서 계열을 선택한 후에 바깥 방향으로 드래그하여서 모든 계열을 분리한다. 자, 선택한 다음에 그냥 분리하면 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한 번 하고 끌게 되면 다 떨어지니까 하나만 띄려면 선택 한 번 하고 또 한 번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끄는 겁니다. 차이점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계열만 분리할 때에는 특정 계열을 천천히 두 번 클릭한다. 요거예요, 바로. 하나의 계열만 오른쪽으로 끌 때는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눌러라. 몇 번? 두 번 눌러라는 거죠. 클릭하여서 선택한 후 바깥 방향으로 드래그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2급까지 또는 3급까지 응시하시는 분들은, 즉 2급과 3급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1급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 지도 차트 있죠? 요 지도 차트까지 좀 알아두세요. 자, 지도 차트라는 건 시험 문제 간혹 나옵니다. 간혹. 1급만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역 등의 어떤 지리적인 데이터를 지도 위에 표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게 지도 차트입니다. 자, 지역별로 데이터 크기라든지 분포 등의 통계를 표시하고 비교할 때 사용을 하고요. 반드시 원본 데이터에 열에는 지리적인 데이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원본 데이터에 우리나라 지도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이런 지리적인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있어야 되는데 국가명이나 어떤 지역명이 있어야 된다. 입력되어야 하며 데이터는 엑셀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맵을 설치하여 해당 메뉴 도구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추가해 사용한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지도 차트라는 게 바로 마이크로 맵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엑셀을 설치하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도구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인데 요 내용의 개체를 선택, 그리고 이 손바닥 모양은 지도를 선택하는 거고요. 얘는 지도를 가운데 그 지도에 이름표 주는 거고요. 이름표. 그리고 지도에 문자열을 추가하는 거고 사용자 정의하는 거고 이런 모양들 있죠. 모양들. 이 모양들에 대해서 제가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겁니다. 매겨서 쭉 써놨으니까요.
요거부터네요. 요거부터 1번 지도 선택하는 거 요거부터입니다. 쭉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학대 축소하는 거다라는 것들, 도움을 표시하는 거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보여주고, 뭐 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모양에 대해서 꼭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빼고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부터요. 개체 선택, 지도 선택, 지도 가운데, 그리고 지도 이름표, 지도 문자열 추가, 사용자 정의 표시, 그리고 전체 표시 선택, 이런 것들이니까, 꼭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그려주시기 바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지도 세로 그침,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리기, 그리고 지도 전체 표시, 그리고 확대 축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모양들 알아주세요. 저도 이 모양 자체를 보고 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도 차트 실무적으로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이번 시간에 알아두신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풀면 문제 풀 수 있구나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땠습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그죠? 차트 한 번씩 실습해보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실습해보시기 바라겠고, 문제는 저랑 같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어서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이라는 단어 있죠? 열정이라는 단어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어떤 표현이나 것, 일, 그런 것들 우리가 열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정을 갖고, 바다인 것 같은데 해가 뜨고 있죠? 카메라를 든 분이 바다에 들어가서 담으려고 있죠. 굉장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다는 그 열정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꼭 좀 여러분들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